전라남도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면적은 160만 제곱미터 늘어났으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69억 원 규모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올해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막도를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조성하고 대반동 스카이워크 건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미래비전 130 플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좋지 않고 청렴도 또한 낮게 나와 개선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명형관 해남군수는 해남 방문의 해를 통해 청렴하고 행복한 해남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인사관리위원회는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하고 여수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포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 수면 매립지 준공 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지난 1986년 12만여 제곱미터를 매립한 뒤 20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가 용지를 매입해 택지 개발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체 대표가 주철현 전 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수 율촌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집주인이 숨졌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14일 새벽 5시 반쯤 율촌면의 한 주택 마당에 있는 조립식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집주인 56살 A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모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종식 목포시장을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와 함께 민선 7기를 시작한 김종식 목포시장. 2019년은 목포와 전남 서남권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와 국가사업 확정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개통한 해상 케이블카는 관광객 700만 시대를 여는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250만 정도 됐던 관광객이 작년 말에 한 650만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만은 잠적적으로 그 정도 급속도로 늘어나서 정말 새로이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 우리 목포가 선정되기도 하는 아주 참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포시의 최대 화두는 바로 1000만 관광도시 건설. 먼저 사막도는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조성하고 여수처럼 낭만포차를 운영해 관광객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주변 지역도 변화가 생깁니다. 케이블카의 반환점인 고화도는 생태공원이 들어서고 유달산 권역은 조각공원 정비와 함께 목재체험관과 대반동 스카이워크 건설도 추진됩니다. 이런 관광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필수. 목포시는 국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광 거점 도시가 이제 1,0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선정이 돼야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도시로서 풍부한 근대 역사 자원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앞세워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목포. 김종식 목포시장의 신년대담은 17일 오후 3시 1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의 일선 지자체들이 산간오지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포시도 올해부터 100원 택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삼양동 신지마을까지 100원 택시를 확대 운영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목포시는 오감과 장제, 월산, 산계 등 마을 4곳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했습니다.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상간오지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라남도 면적이 지난해보다 축구장 228개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면적은 올해 160만 제곱미터가 늘어난 12,300여 제곱킬로미터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69억 원 규모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여수시 율촌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40만 제곱미터, 완도군 완도항과 고흥군 발포항 공유수면 매립으로 20만 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시군별 면적은 올해 현재 해남이 가장 큰 가운데 순천과 고흥 순으로 집계됐고 필지로 계산하면 해남이 가장 많고 고흥과 나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의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면적은 경북과 강원에 이어 3번째로 넓습니다. 지난해 전남은 7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미분양 아파트의 80%가 영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718가구로 60제곱미터 이하는 559가구, 85제곱미터 이하는 114가구, 85제곱미터 이상은 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암이 579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양 57가구, 장흥 46가구, 고흥 20가구, 목포는 3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7,981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고흥군은 지난해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인구 감소를 둔화시킨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좋지 않고 청렴도도 낮게 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고흥군은 전년 대비 1,400억 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 전체 예산은 8,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낙후된 어촌을 개선하는 어촌 뉴딜 사업, 청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송기근 군수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흥군의 미래 비전 130 플랜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고흥군의 경우 예산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1조 만 원이 되더라도 민선 치기가 끝날 때는 1조 시대에 지집을 하자. 1년 만에 거의 1,400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저는 민선 7기 임기 내에 1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0 플랜 가운데 3에 해당하는 군민소득 3천만 원 시대도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농수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홍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인물을 관광 자원화해 고흥 방문의 해인 올해 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 지난해 고흥군 인구는 9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송 군수는 올해도 귀농귀촌 학교 등 인구 관련 정책 50여 가지를 중점 추진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인구 감소 인구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폭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 감소가 멈출 수 있도록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송 군수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직원 26명이 징계를 받고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은 안타깝다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흥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산 1조 원 시대와 주민소득 3천만 원, 인구 감소 제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신혼부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1위로 광양 중마동이 선정됐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살고 싶은 우리 동네에서 집계한 결과 저렴한 아파트 가격과 편리한 대중교통을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최적화된 동네로 광양 중마동이 1위에 올랐습니다. 중마동은 시청과 버스터미널, 도심 생태공원이 있으며 260여 개 학원 가운데 100여 개가 몰려 있고 대형마트와 쇼핑몰, 금융기관이 밀집돼 있습니다. 해남군도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해남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됐던 해남 미남축제. 많은 우려와 함께 시작된 축제에 13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해부터 해남군은 해남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 개최와 함께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남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앞으로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해남에는 대표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축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또 준비도 정말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만 하다 끝날 수 있으니 하면서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먹거리 축제, 만미자를 써서 미남 축제를 저희들이 11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은 해남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827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시했고 역점으로 저희들이 두고 했던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청렴도는 2년 연속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해남 방문의 해를 통해 본격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는 해남군. 새로운 해남의 미래를 여는 시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장흥군 민원봉사과는 2020년 첫 팝콘데이 행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즉석에서 만든 팝콘과 청태전 음료를 나눠주며 민원 안내를 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장흥군 민원봉사과 민원처리팀 박진영 팀장과 함께 장흥군 팝콘데이 행사 진행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장흥군에서 팝콘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군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한 팝콘데이 행사는 군 여성단체 협의회가 11개 단체 1,10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분들과 연계해서 매월 2회씩 친절 청년 캠페인 차원에서 팝콘과 청태전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히 팝콘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궁금한 것 같은데요. 이 청태전 음료랑 잘 어울려서인가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게 팝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긴 하지만
영화관이나 특별한 장소로 가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점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팝콘을 저희들이 따로 사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원인들 바로 눈앞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니까 민원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만끽하게 해줘서 너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원 봉사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 달에 2번씩 이런 꾸준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행사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 또한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까지는 한 달에 2번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너무 호응이 높아서 민원인들이 일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너무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또 2020년 조직 개편으로 실과명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새 단장을 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과 각오 한마디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까지 저희 과 명칭이 종합민원과였습니다. 명칭에서 이렇게 느껴지듯이 좀 막연하기도 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번 금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명칭과 마찬가지로 올해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은 친절과 청렴은 민원봉사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민원실, 그리고 소통하는 민원실, 그리고 공감하는 민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순천시가 올 한 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허석 시장은 14일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첫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대해 소개하고 교육과 생태를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순천역과 철도마을을 연결하는 육교와 도로 개선, 간판 정비 등 내용을 순천시에 건의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열리고 다음 달 13일 도사동을 마지막으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전국 공기질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4도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나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밖에 계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중부와 전북,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